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접경 지역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규제에 얽매여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또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하려니까 이제는 인구 감소로 지역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낙후된 지역 그리고 소외된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끊임없이 따라붙고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선거구마저 지역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애정으로 중앙 정치권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촉매가 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또 소신을 들어보고 어떤 후보가 진정한 일꾼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와 관계없이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토론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어서 대표 공약 발표,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공통 질문을 순차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각 후보에게는 같은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요. 토론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발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발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이고요.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성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전성 인사드립니다. 춘천 중심의 접경 지역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환경 규제가 가로막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규제개혁 지켜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의 기본소득, 춘천 중심의 접경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 세계 10위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발전했으니 보상은 당연합니다. 경실련의 기획실장으로 금융실명제를 만들어낸 정책 전문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기호 후보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그리고 철원, 화천, 양구 군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국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농사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저희의 내용들을 봐주시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보물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해드려서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삼선을 하는 동안 쌓아왔던 경험,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봤던 문제의식,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4선이 되면 정말로 해답을 내놓고 하나씩 풀어내는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드리는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을 모두 설명하시기에는 좀 짧은 시간일 텐데요. 후보들께서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야 할 핵심 공약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기호 후보의 대표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천 시민들께서는 저를 다리 놓는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서면대교와 소양 8교를 놓고 오학리와 조교리를 잇는 소양호 안에 다리를 놓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러나 크게 민생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 이렇게 대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지방에 골든시티를 만들고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남 문제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또 군간부에 대해서는 전 계급을 정년을 연장시켜서 직업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경춘 고속도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서면대교, 소양8교, 포천에서 천원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또 우리 지역에 와야 될 전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또 지역의 우두동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복합시설을 만들고, 또 소양호에는 일대를 전부 다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철원은 한탄강의 기적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화천은 주거와 출산, 교육의 메카를 만들겠습니다. 양구는 스포츠 마케팅, 역변 주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한기호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성 후보의 자신의 대표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본소득 춘천 시민도 받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춘천도 접경지역입니다. 춘천 북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엄격한 군사적, 환경적 규제 때문입니다. 접경지역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1년 예산 650조 원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쓰면 됩니다. 접경지역 기본소득의 예상 소요 재원 18조 원 증세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접경지역 기본소득제 시행을 명시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대, 남북협력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면 됩니다. 금융실명제, 무상급식, 주 5일 제도 초기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접경지역 기본소득제, 금융실명제를 만들어낸 전문가 전성이 해냅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30초가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예, 두 후보의 대표 공약과 의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후보자들이 직접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순차적으로 6분씩 토론 주도권을 드리게 되는데요. 다만 주도권자가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막고 최대한 토론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보 드립니다. 네, 주도권자가 단독으로 연속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분입니다. 질문과 답변 없이 혼자 3분 이상 발언을 하게 되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성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성 후보, 네,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님, 그 양구 해안의 무주지에 따르는 그 농민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양구 무주지 개척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한 후보님께서 그 보상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언론과의 인터뷰, 플랜카드 개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구 무주지 개척민들이 우리 한 후보님께 그것은 한 후보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그것을 했다고 주장하시는가, 그것을 앞세워서 내세우시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여서 문제가 된 점이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구의 도의원께서 어떤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에 보면은 강원일보 2023년 9월 21일자 보도를 접하며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통째로 가로채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책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까? 수차에 이어진 시위 현장에 오기를 했습니까?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났습니까? 청와대를 갔습니까? 대책위원들이 발로 뛸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대책위원회에서 5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 일과 관련해서 의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와 같은 글을 기고하면서 우리 한 의원님의 이 해안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기여하신 바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이 기여하신 것을 크게 과장해서 홍보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전성 후보님이 우리 지역에 오시기 전부터 김영란 권익위원장님을 제가 해안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사실 아시나요? 김영란 권익위원장님의 또 문제는 국무총리를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 좀 것과 기다려 관련해서 보세요. 아니 아시느냐고 묻잖아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해안에 방문한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미 무지주 토지에 대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제가 권익위원장도 모시고 갔었고 국무총리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 몇 평까지 매각할 것이냐 하는 거론이 돼서 평수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가 그 뒤로 제가 지금 얘기하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엔 누가 국회의원이었었냐면 아니 좀 답변하게 놔두세요. 아니, 제 질문은 충분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니 답변하게 놔두세요 좀. 아니요. 제가 또 답변하게 좀 대해서는 시간을 더 이상 주세요. 우리 한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매도를 것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냐. 그러면 아니, 감사원에서 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이 김기호 의원께서 기고한 기고문에 의하면 아니 그 김기호 이 대책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하신 바가 없고 제가 그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꼭 국회의원이어야만 할 수 있는 당시에 일은 아니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 저는 야인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한 의원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자신의 공적을 과장해서 플랜카드로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노력을 한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아니죠. 있는 그래서 것이기 제가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처분하도록 제가 조치를 했고 기재부의 차관하고도 제가 했고 알겠습니다. 캠프하고도 했고
드론 문제에 측량은 관해서는 누가 했습니까? 드론 측량도 제가 군부 협조를 해서 드론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제가 그 문제 아무리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거지를 부린다고 해도 후보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양곡법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셨고 그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거부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많은 농민 단체들이 이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농민의 이해관계에 반대하는 지역 농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한 의원님의 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과 과정에서 우리 한 의원님이 취하신 태도는 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크게 배치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러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7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질문 위주의 진행을 해주시면 더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기호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사들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전하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했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그것은 지난번 제기할 수 21대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강원도 민주당 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뭐에 대한 1호 공약입니까? 아니, 강원도 총선 1호 공약, 민주당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21대 총선에서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등록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4년 동안 못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아니,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문제 제기를 극복하고 주민등록제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누가 했냐면 김병주 의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때도 허구 사실은 국민들한테 날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도에 판결을 했습니다. 군인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평산은 옮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걸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호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똑같은 문제 21대에서 강원도 전체 1호 공약으로 내놓고도 지금 못한 걸 이제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18조 원 이상 들어가는 적경지역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쓰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걸 쓴다고 하셨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몇 개 지자체에다가 써야 될 돈인지 아십니까? 그거야 물론 전국적이죠. 그렇죠. 이게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써야 될 돈입니다. 그걸 우리 접경지역에 전부 쓴다 그러면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자꾸 내놓고서 이걸 고집하면 안 맞습니다. 또 이 18조가 넘는 이 돈은 서면대교를 몇 개 놓을 수 있냐면 157개를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음 접경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예산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접경지역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한기호 밥 먹고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1년부터 22년까지 우리 접경지역에 투자된
접경지역 특별법에 근거를 한 사업이 1조 1,070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와 인천, 경기 여기를 전부 합쳐보면 우리 강원도의 41.7%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래도 접경지역 지원법이 껍데기뿐입니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재원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근거에 있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만의 고유한 재원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재원들을 명목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알겠습니다. 지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더 때문에 하시면은 지금 더 하시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액수에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지하는 거는 더 하시면 거짓말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고유한 그 자체만의 재원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는 게 접경지원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에 의해서 투입된 돈입니다. 저보다 어떻게 더 잘 알지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특별 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과정에서 접경지역 특별법을 통과하는 그것을 거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자기 예산을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다 그렇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도한 얘기입니다. 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탄강 수상 전리길 있죠? 그 사업은 무슨 돈으로 했죠? 그것도 접경지역 사업으로 한 겁니다. 또 이번에 소양 8개월을 놓는다는 건 그건 무슨 돈으로 하죠? 그것도 물론 명목상으로 명목상이라 그러시면 안 되고 특별법을 그 특별 회계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 보셨어요? 제가 그때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TV 토론을 하면서 참 답답한 게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기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 TV 토론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는 거 아닙니까?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은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 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과 혼돈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네네. 그 후보님들의 생각을 전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권 토론 때 보충하실 말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이 겪는 불평과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접경 지역이지만 공중보건의들이 상급병원으로 차출이 되면서 보건지소가 파행 운영되는 등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묘수가 있다면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후보님, 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SOC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것도 바로 접근성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성이 확보됐을 때 병원에 가는 게 용이해지죠.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를 타고 왔지만 우리는 헬기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공약을 내놨습니다만 공공병원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의료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필수 의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확보해서 가야 됩니다. 또 이제 해야 될 것은 원격 진료를 해야 됩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까지 가기가 어렵다면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군에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 진료 체계가 같이 가야 되고
좀 더 확장해서 한다면 이제는 왕진 버스도 만들어서 찾아가는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그만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서 갈 때 지역의 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성 후보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 한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한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후보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군 응급 호송 체계의 민간 이용 문제라든가 왕진 버스 이동 병원의 접근성 강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 의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법을 개정해서 철원, 화천, 양구 같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위기 지역으로 선정해서 간호사들도 저위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 의료법상의 의료 위기 지역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전담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출신 학생이 의대에 진학했을 때 6년간의 학비나 수련의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급도 보장해서 지역 내 공공의료 전담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료 위기 지역을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의료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접경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 두 후보의 성실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앞서서 충분히 발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의 규칙은 이전과 같습니다. 한 분이 할 수 있는 발언 시간이 3분이긴 하지만요, 좀 더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질문 위주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좀 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한교 후보에게 먼저 6분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전성 후보님께서 공보물에 노동자로서 노동자 권익 옹호 운동을 하다가 세 번째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1992년 당시 언론 보도에는 노동자 정당 건설 추진위원회 조직부장 전성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국가 단체 구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들이 한국사회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노동자 권익 보호, 권익 옹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시 언론의 보도는 제가 활동했던 노동운동의 내용을 상당한 부분 과장하고 왜곡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그것을 매도했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왜곡한 보도입니다. 그러면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조직부장이라는 직함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회주의가 거기 노동당 아니, 앞에 맞습니까? 붙어 틀립니까? 있는데요. 언론 제가 보도에 그 정당의 노동당의 창립 당시에 저는 그 이전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직운동으로 노력했다라는 이유로 아니, 그게 감옥에 아니고 갇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조직부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당의 그 창당 시점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행해질 때 저는 옥중에 다음 있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동해상으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600km짜리를 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약 100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왜 민주당은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안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지금까지 변했냐 안 변했냐? 노동당 주역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한 데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우리 당은 북한의 그런 잘못된 태도와 관련해서 말할 것은 말하고 또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필요한 과잉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는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화와 안보를 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자 얘기를 했지, 우리 당이 무조건 북한의 태도를 옹호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적을 취하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라는 것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국가 간의 편황은. 지금까지 평화를 서류에 서명하고 또 말로 약속하고 또 손을 잡는다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고 한 번도 변함없는 대남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전성 후보님께서는 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평화적 교류 발전이 무너졌다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손을 잡았는데도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합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금과 옥조같이 여기던 9.19 군사합의는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깬 거 아닙니까? 지난 3월 22일 날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왜 있는 것입니까? 누가 천안함을 폭침했습니까? 우리 전성 후보님은 서해 수호의 날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태도를 옹호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그러한 태도로 몰아서 치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외교정책을 잘, 남북관계에 관한 남북관계 정책이든 외교정책을 잘해서 북한이 그러한 태도로 치닫지 않도록 잘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외교정책과 남북관계 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천안함이 문재인 정부 때 됐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평화를 갈구하고 또 북한과 대담을 하려고 하고 했는데 왜 천안함은 폭침을 했죠? 천안함의 원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한 측면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 일본도의 태도보다는 그들을 잘 포용하는 태도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한민국 생각합니다. 북부는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떼 같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건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도 얼굴을 들고 다녀,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아요. 네, 6분 주도권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성 후보에게 6분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공약에서 민간 군사기업법이라는 것을 매우 중시해서 앞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민간 군사기업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추후에 부통령 딕 체니가 앞장서서 추진했지만 이것이 미국에서 10년간 미 국방부와 53조 4천억 원의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대단히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것이 미국의 국방 경제에 있어서 아주 부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 한 의원님께서 이 미국 부통령 딕 체니의 이
모델을 참고하셔서 지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게 우매한 비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해외의 글로벌한 전쟁에서 싸웁니다. 대한민국은 인랜드 작전입니다. 우리 본토에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기업과 한국의 군사기업을 동일시하고 봤다는 자체가 아주 넌센스죠. 지금 그동안 국방부에서 민간 군사기업 활성화 관련 이렇게 방향까지도 설정을 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책자가 하도 커서 못 가져왔는데 이만한 책자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세미나 했던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군사기업이 네, 여기에서 실제로 좀 있습니다.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 미국의 딕 체니와 같은 이런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은 아니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라니까요.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의 군사정책이나 한국의 국방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많이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군사정책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오버하고 계십니다. 네, 인랜드 알겠습니다. 작전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군사기업법이라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우리 접경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자면은 이런 군사기업을 이끌어 나갈 만한 민간 주체도 있다고 할 수가 없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재도 있다는 것이 환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시설 관리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면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다는 것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남자들은 거기서 수의를 본다든가 수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민간 군사기업법에 의해서 접경 지역의 경제 토대를 부흥시키는데도 기여하기 어렵고 수위를 보는 나이 드신 어른도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 군사기업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할 경우 그것이 접경 지역의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여도 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 영역하고 민간 영역하고 군사 영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철학과 운영 원리와 방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양자를 결합시킬 수 있는 철학과 정책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해 놓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 징병징용 제도를 왜곡해서 활용하는 그런 성격까지도 갖게 되고 그에 의해서 민간 부분과 군사 부분이 마땅히 서로 분립해서 협조해야 될 영역이 한 부분에 주도하여 합해짐으로써 양쪽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크게 왜곡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성 의원님은 군대도 안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민간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아니 좀 알고 좀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민간 군사기업법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은 이미 많은 비록 공공연하게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전문가 한 사람 이름만 한번 대보십시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민간 군사기업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과 군사 영역을 구분해서 서로에게 독립성, 자율성은 지키면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하신 것을 보면은 그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전성 후보님은 군대도 안 갔다 오시고 군의 세미나도 한번 참석 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 오해 만드는 겁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의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입니다. 하지만 춘천시 안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체감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신사우동, 그리고 신부급, 북산면, 사북면, 또 서면, 동면과 같은 춘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전성 후보님, 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은 향후 춘천이 한반도 평화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춘천의 발전은 철원 화천 양구의 발전과 긴밀히 연계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춘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접경특화 발전지구 지정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특화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직 그 어디도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접경특화 발전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 토건개발 사업을 탈피한 각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교육, 농업, 관광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접경지역 기본소득제의 실시입니다.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의 접경지역 기본소득제를 실현해 지역 소멸의 시계를 늦추고 우리 지역 불평등 해소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춘천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춘천 북부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와 접경지역이 춘천 북부지역을 매개로 해서 잘 결합 연계됨으로써 이 전체가 즉 우리 지역선거구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네, 제한된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기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 그리고 5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공약으로 내놓는데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부도시로서 우두동에는 강원농업기술원과 그리고 원정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앞으로 교육문화 복합 타운화하고 또 국제학교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8교를 놔서 남북한이 연결돼서 소외되지 않는 동일한 지역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강남과 강북의 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자체가 우리 서울의 강남이 서울의 강북이 우리 춘천의 강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동면 지역에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공사가 됩니다. 이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서면 대교를 연결하고 또 안보리까지의 노선 설계가 맞춰지면 안보리 용산 국도도 대체해서 우회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면대교가 개통되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신매대교하고 서면 행정복지타운하고 여기는 또다시 길을 4차선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도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수용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 서울의 강남같이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춘천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 들어봤습니다.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토론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예, 준비된 토론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각 후보 1분씩입니다. 1분간 한기호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억지로 우기는 걸 들으시느라고 고통스러우신 데 대해서도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무한정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라가 천조 빚이 넘어가는데도 또 빚을 지겠다고 하는 이런 후보가 된다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 또 필요한 일,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이 특화되는 사업에 중점을 둬서 각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망도 확충을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소양호 안에도 다리를 하나 놓아서 그 지역이 관광 메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성 후보님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의원께서 저의 접경지역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그것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토론회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기본소득제는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인구 소멸 대응 방침과 관련한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남북 협력 기금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방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왜 모범이 됐던 독일의 법을 볼 때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비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은 국민으로서의 애정을 갖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접경지역같이 중요한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네네, 시간 다 됐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일꾼은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4월 10일이고요. 주소지 인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가 함께 마련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